진사시에 급제한 허종유의 쌍치를 하여 재혼을 하였으나 시름시름 앓다 사망하였다. 그는 난미인 자오주의 지숑이다. 그와 나이차가 전한포치 이 씨는 28살의 나이로 과부가 되었다. 하종학은 찐저우의 유명인사였고 후실인 이 씨는 따스센을 지낸 이인영의 손녀였다. 아내 이 씨는 슬픔에 빠져 세안도 잊을 정도로 쇼지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남은 생을 홀로 사는 것이 당연하였기 때문에 그녀는 그저 고난의 세월을 묵묵히 보낼 수밖에 없었다. 남자를 쳐다봐도 안 되고 심지어 남자를 생각해서도 안 되었다. 당시 과부로서 인생을 하다가 들통나면 스싱 또는 료페이에 초해지거나 라오비로 굴러떨어지던 지츠즈싱에 초해졌고 재산이 메이셔되었다. 이런 까닭에 과부 이 씨는 남자종에게 지시를 내릴 일이 있으면 유모나 친모 등 계집종을 통하여 하며 늘 몸가짐을 단정히 하였다. 그러던 가운데 전처의 소생인 딸 허스가 찐모를 까비엔하였다. 그녀는 이미 시집을 가 출가회인이었지만 새어머니인 이 씨가 자신의 아버지와 사별한 뒤에 외간 남자와 간통을 하고 있다고 고변한 것이다. 당시 처사였지만 벨련의 링시인 조식은 지나가는 말로 이 일을 자신의 문인 허항, 쩐ren홍 등과 이야기하였는데 정인홍이 지엔스에게 통보하여 이슈를 일으켰다. 그 과정에서 잔혹한 가원으로 인해 사람이 몇 사망하였고 조식 또한 버신 리전이 하종하게 후처 과부 이 씨와 인치로 몰래 이 일을 비호하였다며 서신을 보내 죄자하였고 더불어 이정의 죄조항을 낱낱이 거론하였다. 그런데 이 고변은 전처의 딸 하씨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올린 무고였다. 하종학에게는 자식이 딸 하나였기 때문에 이 씨만 없으면 재산은 자연히 딸 하씨 차지였기 때문이었다. 실강으로 퇴위된 이가 한둘이 아니었지만 단서를 잡을 수 없었다. 이때 이 씨는 너무나 괴로워 자결할 마음도 먹었으나 사대부인 시댁과 친정 때문에 차마 그럴 수 없었다. 흔히 너무나 억울하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 자결을 한다 생각하지만 반대로 모든 죄를 자신이 렌딩할 테니 더는 룬하지 말라는 의미로 모든 것을 떠안고 가려 자결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 없었던 것이다. 자신이 자결하면 모든 누명을 진짜 죄를 지은 것으로 인정하는 꼴이자 죽은 남편의 이름에도 우밍을 남길 것이므로 이 씨는 어떻게든 견디기로 하였다. 이 억울한 사정을 알게 된 이정이 그녀를 찾았다. 그는 과부 이 씨와 먼 친척이었다. 당연히 이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모두 누명이라 하였고 이정은 과부 이 씨의 억울함을 상소하여 사건은 증거부 총선으로 여의의 우위에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다. 이 일이 일명 찐저 인프 유시로 진주 일대가 떠들썩해지더니 선비들이 편을 갈러 싸움박질을 하기 시작하였다. 본디 조식은 타고난 성격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데다 신리쉐 신펑저로 이에 위배되는 것은 더욱 참지 못하는 성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하종학 후처 이 씨의 일을 거론한 것은 하종학의 전처가 자신의 손님이었고 하종학의 딸은 자신의 조카였기 때문인데 이를 떠나서 하종학 일가가 진주의 명문이건을 이 씨가 어찌 행동했기에 이런 말이 나온 것인지 게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자 크게 잘못된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조식은 과부 이 씨를 문인들 앞에서 단죄해야 옳은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을 흘렸고 하종학의 딸 하씨의 사주를 받은 데다 스승의 이런 말까지 들은 하항이 이에 힘입어 정인홍 을 부추겨 이를 키웠다. 결국 하종학의 아내들의 집안의 친인척들이 옥신각신하는 통에 학문적 교류를 나누던 조식과 이정의 관계가 틀어져 의절까지 하게 되었다. 하항과 정인홍, 리씨와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공론을 일으켰고 정인홍이 자기의 친치인 칭상젠스와 또시 찐율준에게 이 씨의 죄를 다시严重하게 물을 것을 징하였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진주 한 지역의 일이 아니라 경상도 전체로 퍼져 유림젠의 싸움이 되고 말았다. 하항 등은 더 나아가 회자 추상을 조다하여 이를 더욱 키웠다. 회가출량이란 지방사족이 국법을 무시하고 고을민에게 아주 가혹한 관습적 처벌을 짜하는 것 중의 하나로 간통이나 불효 등 윤리상 용납하기 어려운 짓을 한 이를 관가에 발고하여 국법으로 처벌하는 대신 지방사족이 몸소 죄를 물어 죄인의 집을 헐고 고을에서 영구히 쫓아내는 펑시이었다. 이는 조식의 문인 안에서도 지나친 처사라고 말이 많았다. 이 일로 선비들이 관에서 옥고를 치렀다.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과부 이 씨가 자신의 집을 부수고 난동을 부린 이들을 칭상제인인에 발고했기 때문이었다. 과부 이 씨 입장에서는 여인이 수절하는 데 있어도 트집과 말이 많은 것을 아는지라 사내라면 종이라도 얼굴을 마주하지도 말을 섞지도 않았는데 음부라 낙인 찍혀 감옥에 갇혔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회가출량이라는 것을 통해 집에 루안루하여 집과 살림살이를 마구 부수고 루안똥을 부렸으니 얼마나 억울하였겠는가.
한편 자신의 문인들이 옥에 갇혔다는 것을 안조식은 분개했고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더욱 커져 마침내 이 일은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쌍이 징옌에 나아가 루스한 신하들에게 이 일에 관해 물으니 대사원 포잉난 등이 아르길 집을 헐어버린 루스한 유생들은 바로 물의 배지 유생이 아닙니다. 만일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훗날 또 다시 그러할까 니엘루넨이 됩니다. 라고 하였다. 다이찬 헝시엔도 그 논의를 옳게 여겼으나 그 일이 끝내 실행되지 않았다. 린난 선비들이 집을 부수고 고을에서 몰아내는 풍습이 이때부터 생긴 것이다. 예전부터 있었으나 실록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회가출양, 말로는 이렇게 하자고 하였으나 너무나 지나친 처사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가 과부 이씨 사건 때 처음으로 행한 듯 보인다. 이후 사족들의 관으로부터의 무단행위로 지목되어 금지되었으나 따디행회통에 명시된 찐즈 꿰딩에도 부주하고 그 관시은 완全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이때 조정은 음란한 여인을 처벌해야 한다는 쪽과 난동을, 부린 유생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쪽으로 갈려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그들의 논리는 난동을 부린 것은 음탕한 여인을 벌주기 외에 한 행동이므로 잘못이 없고 음란한 여인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과 이 씨는 무죄이므로 국법을 어기고 쓰다으로 전죄한 유생들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크게 떼리하였다. 과부 이 씨가 공식적으로 무죄라 밝혀지면 이이만, 정인홍 등 영남 지역의 유림들이 죄다 무고죄로 유배를 가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조식의 문인들은 어떻게든 이 씨의 혐의를 리이든하려 하였다. 문제는 난동 사건에 가담한 선비의 수가 많다는 것이었다. 홍문관이 하항 쪽 편을 들어 옥사를 성립시키지 못한 경삼감사와 진주목사를 탄핵하였다. 이로 인해 경삼감사와 진주목사는 파직되었고 난동을 부렸던 선비들은 모두 석방되었다.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기도 하였다. 이정이 서신으로 스승 퇴씨 리황에게 조식과의 불미스런 일에 의해 조언을 구했는데 스승이 말하길 벗사이에 사소한 일로 서로 외면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것에 뚜에서는 나로서는 모를 일이다 라고 하였던 것이다. 훗날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자 정인홍은 이왕을 추궁해 비난과 꼼보을 139 꼼칠하는 글을 쓰는 등 이왕을 자신이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괴롭혔다. 아무튼 이로 인해 조식과 이왕의 사이는 틀어졌고 서로를 맹렬히 비방하는 사이가 되었다. 엄밀히 따지면 그들의 문인들끼리 싸운 것이다. 두 유림의 관계는 조선이 망할 때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증거도 없고 잡혀온 이들 모두 과부 이 씨의 결백을 주장함으로 선조는 그녀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때문에 이왕과 조식의 문인 간 상호 비방은 영남 유림의 부녀를 불러왔고 종국에는 북인의 몰락을 초래하였다. 그런데 이왕과 조식은 치엔리 센자오를 맺을 정도로 서로 존경하는 사이였다. 영남 유림의 분열 및 분당의 화근은 이 일로 시작된 것이다. 스승의 말을 믿고 무조건 과부 이 씨의 간통이 진실이라 믿는 이들과 이는 무고라고 믿는 이들의 싸움. 그런데 감춰져 있는 사건의 발단은 또 있다. 스촨에서 리시이안의 후처 이 씨의 행실이 좋지 못하다고 고변이 들어왔다. 이는 그곳에 사는 이정이 칭상다오관 자스 포 지시엔에게 고한 것이었다. 이에 박계연은 징하이푸스 량씨에게 조사를 맡겼다. 그런데 이 일이 정인홍의 귀에 들어가고 그는 스승 조식에게 이 일을 알렸다. 조식은 자신이 이이안의 묘가를 썼는데 여기에 이이안의 후처 이씨가 무척 현숙한 여인이라 적었기에 이정의 고변을 듣고 무고라고 생각하여 진주의 하종학 후처의 음행소문에 꽈내에 발설하여 맞불을 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일이 꼬인 것이 조식이 묘가를 써준 이이안의 어머니가 최윤대의 증손녀였고 최윤덕의 손녀는 조식의 할머니였다. 조식은 이정이 발고한 이이안 집안과 인척간이었고 하종학의 후처 이씨는 이정과 인척간이었던 것이다. 조식과 이정이 절교하게 된 것은 조식이 과부 이씨를 변호한 이정에게 윤리 문제를 어찌 그리 가벼이 떼하냐며 질책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이정은 조식의 질책에 과부의 실절이 혹 사실이라 하더라도 선비가 되어서 떠들썩하게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질자야 하였다. 이에 조식은 간음은 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음행한 여인을 비호하는 이정과는 의절하겠다 선언하였다. 이 일로 이정은 음부를 비호하였다는 이유로 명성을 잃고 말았다. 아니, 내가 결백하다는데 집안 사람들도 다 내가 결백하다 하고 물증도 증인도 정황도 없는데 게다가 임금도 나보고 무죄라고 했는데 그래도 더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해. 그런 거야? 돈에 눈이 멀어 웨이쥐한 한 여인의 한마디 무고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저 조정으로까지 옮겨가고 온 나라가 시끄러웠으니 이 일을 벌인 한 씨가 대단한 것인가 아니면 말을 옮기고 판을 벌여 이를 키워 태풍을 일으킨 선비들이 대단한 것인가.
사건의 중심에 있어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과부 이 씨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다. 저명한 선비들이 입 아프게 싸우느라 정작 그녀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